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KB님이 5시부터 어제 방송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방 대기 중입니다. 더마카 어서 나오세요 라고 인사 올려주셨습니다. 복습까지 하시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루가 너무 피곤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요. 뭐 힘이 되는 말을 해주셔야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지금 그 죄를 뿌려놓고 뭔 힘이 되는 말이에요. 힘이 되는 말은 지금. 저는 또 춘철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좀 걱정이 된다. 예. 뭐 이런 거였고요. 삼순 금동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기차 타고 서울 가면서 듣습니다. 아놀드님 출근 중에 항상 듣는데 먼저 인사드리고 출발할게요. 종배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왜 종배님이 형님 같은 느낌일까요? 언제나 건강하이소. 왜 그럴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아놀드님. 그러고 보니 이분은 아놀드? 아놀드 슈왈제네거? 좀 근육이 좀 있으신가? 네. 제이비는 조끼쿨룬이잖아요. 예. 그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와, 영화 배우들과 함께하는 네. 시선집중. 8404님이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딸 등굣길에 함께하는 시선집중. 종배님과 더마카님의 케미랑 시원한 진행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고2 딸이면 또 고3 되시겠네. 힘드시겠네. 그럼 필수로 들어야죠. 시선집중. 그래야지 세상을 보는 눈도 활짝 열리고 시사상식도 생기고 논술도 팍팍 잘 쓰게 되고 논술에 엄청 도움되는 시선집중입니다. 고2 딸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8404님 한번 남겨주세요. 들어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네. 아기공룡 둘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언니하고 형부가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아는지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일본에서 온다니까. 그러게요. 일본에서는 아니 또 일본은 생각보다 조용하대요 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네요. 아기공룡 둘리님 꼭 내일 남겨주세요. 아기공룡 들리면 북극에서 와야 되는데. 안창기님 네. 여기는 서귀포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올해 장마가 진짜 너무하네요. 지난달 그러게. 26일부터 보름 넘게 지금 비가 오고 있답니다. 서귀포에는. 어이구. 고추가 다 떨어져요. 올해 그러니까. 농사 정말 어이구.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MBC 뉴스 보니까 이제 장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우기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공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서울은 또 비가 온다더니 비는 안 오고 지금 푹푹 찌고 있는데 어쨌든 비 피해가 좀 많이 없으셨으면 한 좋겠습니다. 12시부터 온대요. 한 12시부터. 그래요? 예보로는. 예. 그렇군요. 제이비가 집에 가는 길에는 비가 안 오겠네요? 점심 약속 있습니다. 됐어요? 네. 네, 오늘 초복인데요. 몸보신하는 음식들 챙겨 드시기 바라면서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강화 IC 설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부 여당은 이게 양평군민 민원이었고 이 민원을 수용하려면 종점이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이어야만 됐다. 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 4월에 양평군 읍면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때 참석했던 주민들의 증언이 노컷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간담회에서 강화면의 고속도로 민원을 취합했던 신택수 씨는 양서면으로 돼 있던 원래 노선을 보면 경기 광주시 남종면과의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강화면 운심리로 이어지는 IC를 건의했던 거다. 라는 건가 이런 그 이야기를 했고요. 논란이 된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변경안은 강화면 운심리가 아니라 강화면 왕창리에 IC가 생기는 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도로를 강상면으로 낸다는 것은 다들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강화면 운심리로 이어지는 IC를 건설하면 됐고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건 양서면으로 종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IC가 강화면 왕창리 쪽으로 설정이 됐고 그러면 노선상 이거는 양서면에 종점이 생길 수 없고 그래서 강상면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뭐 2년 전에 민주당도 이런 걸 주장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화 IC 설치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그게 운심리였냐 왕창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왔던 것은 운심리지 왕창리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운심리에 어떤 IC가 설치가 된다면 종점 변경의 구지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고 지난해 7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양평군이 8일 만에 회신한 3개의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의 안 가운데 제1안으로 설정된 양서면 종점 안에도 강화면 운심리 인근 IC 신설이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주민이나 군청이나 모두 양서면 종점을 유지한 채 강화면에 IC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 IC가 유일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고 정확히 하면 강화 IC, 왕창리에 설치되는 강화 IC 이게 유일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강화 IC 때문에 종점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잠정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 또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까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민자 사업으로도 추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검토가 된 바가 있었어요. 이건 보도가 나왔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 건설사를 통해 추진이 됐었는데 이때도 역시 종점은 양서면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출한 하남 양평 간 민간 투자 도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종점이 양평군 도곡리로 기재됐는데 도곡리는 양서면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건설이 2018년에 추진한 민자도로 역시 양서면을 종점으로 특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21년 5월에 내놓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21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봐도 강상면 종점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인구 움직임을 모두 종합해 보면 강산면 종점은 검토가 되지를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정도 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갑툭튀죠. 근데 이 갑툭튀라고 하는 게 강화 IC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강화 IC 때문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뉴스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해거름님이 그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지 않습니까? 누가 왜 바꾸라고 했을까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 더 전해드리면 국토교통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합니다. 네. 지난 8일 도로국 도로정책과 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긴급 개설했고 서기관급 팀장을 비롯해 20여 명을 지원 근무하는 형태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원희룡 장관은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백지화하는데 무슨 실무 작업이 많아서 20여 명까지 투입해서 TF를 꾸립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손 털면 되는 건데 손 터는데 뭔 20명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각종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죠. 말은 그렇겠지만 내심으로는 다시 추진하는 걸 염두에 둔 걸까 싶은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음성 대역으로 한번 녹음을 해놨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양평 군민들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치 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불필요한 의혹으로 정치 공세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공세에 계속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시킨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관계나 진행 과정을 알고 있지만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TF 이름을 다시 살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리 TF가 아니라 현안 대응 TF더라고요. 그래서 이 TF가 이른바 민주당의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래버리면 조금 전에 그 음성 대역으로 들으셨죠? 원희룡 장관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관계나 진행 과정을 알고 있지만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뉴스나 거짓 선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어제 뉴스 보니까 왜 국토부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면 장관 말 따로 국토부 실무진 행동 따로 지금 엇박자입니까? 아니면 이중 플레이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국토부는 재추진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타는 사업 진행 여부를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 검사고 여기서 문제 없다고 하면 더 자세히 보는 게 타당성 조사다. 대한 노선의 교통체증 해소 효과가 예타 노선보다 높다. 막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장관 따로 그 차관 따로 이중 플레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그럼 그건 국민 기만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원희룡 장관은 정말 백지화 하려는 걸까요? 바로 그건데요.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정말로 백자로 간다면 본인에게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 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업 자체를 떠나서 원희룡 장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까가 정말 궁금한데 제가 볼 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왜 도움이 안 되는지를 지금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유튜브 연장 방송 천기누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기누설은 오늘 본방이 끝나고 8시 30분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네. 투엠님, 가면 갈수록 색깔 정책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현 상황을 좀 꼬집어 주셨고요. 에라이님, 그냥 이번 기회에 싹 국정조사 합시다. 역풍이다님, 총선이 다가오니 여야 모두 계산기 두드리기 바쁠 것 같고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노선으로 하든 진상조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수님, 국토부, 기재부 모든 변경안 검토 문서를 싹 공개합시다. 늘공에게 책임 전가는 금지라고 해주셨고. 아니, 제 말이 백조할 거면 뭐 이거저거 계속 일일이 현안 대응하면서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요. 관련 자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러고 손 털면 되는 거예요. 백지화할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바다는 내 밥상님, 원안 안에 우리 동네 이장님 땅도 있는데 그것도 특혜일까요? 그래요? 김창면님, 현 논란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의 땅을 기부하면 어떨까요? 예.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불승인 내역이 보도를 탔는데요. 2021년에는 불승인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11건으로 갑자기 확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6월까지만 8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건 가운데 7건이 신청 반려된 사유가 뭐냐? 일정 중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중복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먼저 사용 신청을 냈다면 어차피 동시에 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7건 신청 반려된 건 가운데 5건이 잔디 관리나 행사 부스 설치 등 서울시 내부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디 관리해야 되고 부스 설치해야 되는 실무 작업 때문에 집회 허가 못 해줘요. 사용 승인 못 해줘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그런 어떤 그 자잘한 행정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권리가 제한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사실상 허가제로 지금 광장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따라붙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약간 뭐 그 꺼림칙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용 신청 들어왔으면 서울시 무슨 뭐 일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땡긴 거잖아요. 그게 사실상 허가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 9번 구름님이 광장은 휴식처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광장은 누구 걸까요? 시민 거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감사원 감사 결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직원은
선관위원과 필리핀 여행을 같이 가면서 경비 149만 원을 제공받았고요. 다른 직원은 선관위원과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역시 경비 139만 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묻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골프 여행 경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가 20여 명이었고 전별금을 받은 경우가 89명, 명절 기념금을 받은 경우가 29명이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하게들 받으셨는데 선관위원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일을 시군구에도 선관위원들이 있어요. 보통 지역 인사가 선관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정당 출신이거나 정치의 뜻을 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출마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마하면 이 사람들을 감시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금품 받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공명선거 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금품을 뿌렸을까요? 보험용 기름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갖고 선거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선관위는 정말로 어떤 신뢰성의 핵심이고 생명인데 이런 짓 해버리면 결과가 뭐냐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시비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민주주의가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조금 떡값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반민주적 작태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빛님이 놀자 판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곽기영님은 잘도 썩어 들어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선관위 최근까지 그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갈수록 첩첩산중인데 선관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참 한숨 나옵니다 정말로. 예. 한숨을 안고 다음 뉴스 갈까요? 영아 살해, 영아 유기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니까 경찰이 베이비박스 담당자와 상담을 하지 않은 친모는 유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입건 대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논란이 됐었죠. 저희도 여기도 이슈를 통해서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근데 경찰 관계자가 어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담을 하지 않고 아이를 맡겼는데도 안전하다면 아이가 안전하다면 수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의 안전 여부가 중요하고 법원 판례도 그런 점들을 따지고 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 판례도 그런 점들을 따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입건 한 해 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쓸데없는 불안과 논란을 자초했습니까?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이 말의 주체가 경찰 관계자 익명으로 전달돼야 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밝혀야 일선 경찰관들의 혼란과 혼선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사의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익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오히려 지침을 내려도 모자란 판 아닙니까?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진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익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이게. 그래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그러면 경찰청 본청 차원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건지 뭔지 설명이 없어요. 응? 아니,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관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래버리면? 아니 경찰관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지침 좀 내려주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헤드님이 오늘도 한숨 타임즈라고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건 뭐 장담 못하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